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오늘은 1946년 9월 28일로 여러분과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1940년 9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 칠판에 써놨습니다. 서울특별시라는 말을 써놨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날 1946년 9월 28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였겠죠.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경성부의 한 도시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행정적으로 이제 그 불리우고 있다가 미군정에 의해서 서울시, 그때는 자유시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특별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개념의 서울시가 바로 46년 9월 28일에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다. 해서 오늘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도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울은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쭉 개괄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우리 역사상 두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다 아시죠. 이제는 백제의 수도였죠. 백제의 총 역사의 8화를 이곳 서울에서 서울을 수도로 해서 한강변을 수도로 해서 국가 운영을 했죠. 우리가 대부분 특히 저처럼 좀 묵은 세대는 백제하면 공주부여만 배웠거든요. 국사책에서. 이 묵은 세대들은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수도 서울에서 500년 정도를 수도로 위례성을 영위하다가 밑으로 천도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의 서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명칭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수천 년을, 그 1000년 이상을 한 국가의 수도였고, 또 수도가 아닌 적도 있었고 하니까 일단 백제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위례, 그 다음에 뭐 한산, 한성, 뭐 한양, 지금 경기도 양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양주라고 불리운 적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양주, 남경, 경성, 그리고 지금의 서울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칭으로 명명돼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의 지금 서울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게 유물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나는 시기는 구석기 시대가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유물을 통해서 증거화되는 것은 구석기 시대. 다들 잘 인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삼성동 50번지 일대에 그 구석계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구석기부터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부터 집 짓고 살았냐? 이건 신석기부터인데 그 유물은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남아 있습니다. 암사동에 지금도 가시면 선사유적지 그래가지고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테마파크로 그곳에서 해마다 그 축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꽃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선사유적지에 있는 그 움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신석기부터 한강 유역에서 사람들이 살았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강남, 송파, 서초 이 일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서울에서 한강 유역에서 사람이 살고 삶을 영위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유물이라든가 집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의 역사를 조선, 한양 그 이전의 역사, 선사시대 당연히 포함되고 백제 500년의 찬란한 서울의 역사를 사실 우리 손으로 다 까뭉개버렸죠. 암사동, 고덕동, 명일동, 뭐 상일동, 하남 일대에 주택단지 대개발 공사를 하면서 누구 때? 박정희 때.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다 야 묻어 씨발 지금 찢어가지고 사람들 살게 해야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씨발 무슨 옛날 기와장 붙들고 뭔 개소리야 묻어. 그래서 다 묻힙니다. 그래서 백제의 500년이 홀라당 날아갑니다. 이거를 단순히 백제의 500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500년입니다. 고대사의 500년이에요. 그 500년 동안에 중국의 어느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늘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산동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 증거가 거기에 있었을 거야. 근데 다 묻어버렸어. 암사 삼성 아파트 밑에. 안타깝죠? 어쨌든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또 우리는 잘 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시내에는 이렇게 강남, 그 다음에 서초, 강동 이쪽 일대에 이 한강 유역의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여러 유물과 증거들이 속속 숨겨져 있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까지도 발견이 되기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선사시대를 거치고 나서 그러면 서울은 또 어떤 모습을 거치냐? 삼국시대가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위례백제라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백제의 동명성왕의 아들인 유리왕한테 밀려난 동생들이 인천하고 이쪽 위례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비류하고 온조하고. 그래갖고 얘들이 이제 여기다가 그 한강변에다가 수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약 BC 18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AD 475년까지 약 500년이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서울은. 그래서 이곳 수도 서울에 건설이 된 그 수도성이 그 위례성이죠. 위례성. 지금 위례 신도시 이거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례 신도시하고 위치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위례성을 수도로 해서 백제가 건국을 합니다. 그 유물은 풍납토성, 그 다음에 그 몽천토성, 지금 이제 풍납동 그쪽에 있는 풍납토성하고 저쪽 가락동 지나서 몽천토성 일대에 많이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가 최대한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한, 정말 벼락을 맞기 일보 직전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 백제가 이렇게 지배를 했죠. 백제가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한테 귀시아대기를 맞고 서울을 옮깁니다. 공주로 천도를 하죠. 이때 뭐 바둑 두다가 귀시아대기 맞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고구려가 이 서울을 먹습니다. 장수왕 때. 그래가지고 장수왕 때는 이 한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어쨌든 백제가 한 500년 수도를 하고, 고구려가 좀 지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진흥왕 때. 그래서 북한산에 보면 진흥왕 순수비, 이게 일종의 국경선을 표시하는 경계비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를 지어서 여기까지가 신라 땅이다, 이렇게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이동에 사시는 분들 아차산 많이 가시죠? 저 초등학교 때 구이동에 살았는데 아차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발굴이 돼서 그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군대 진영을 이렇게 했던 그 터들이 남아 있고, 요건 고구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온달 장군이 여기를 지켰었습니다. 이 보루에서. 그래서 장수왕이 이 한강변 일대를 차지하고 나서는 아차산에 보루를 짓고, 그 다음에 이쪽 강 너머에 지금 천호동, 뭐 암사동, 고덕동, 명일동 그쪽 위례성이 있던 그쪽 자리에 본성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강 유역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온달장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지만, 온달장군 혹시 또 그거 있죠? 한양대 다니시는 분들, 다녔던 분들, 그 동네 사셨던 분들, 그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그 중랑천변에 살꼬지 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리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리인데 그 중에 일부가 아주 좀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고구려 때부터 신라 때부터 있었던 다리입니다. 그게 왜 살꼬지 다리냐면, 온달 장군이 아차산에서 활을 빡 쐈는데 그 휙 날아가고 거기에서 꼽혔대요. 그게 이제 전설이죠. 전설. 설화 같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게 살꼬지 다리인데, 지금도 그 다리의 상단부 일부는
바로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석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다리입니다. 산책하실 때 그냥 건너가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 이 다리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다리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하시고 건너 다니시면 좀 더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백제가 먼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왜 이렇게 한강변을 놓고 싸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한강을 따라서 배를 띄우면 어디로 갑니까? 서해안으로 쭉 해서 지금 행주대교 지나서 저기 강화 앞바다, 김포 지나서 강화 앞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다이렉트 교역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한강은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에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한강 유역을 그 삼국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쟁패를 했고, 결국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패권을 주게 되는,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뭐 패권을 잡고, 백제가 삼국 중에 제일 먼저 패권을 잡았거든요. 그때 한강이 수도였어요. 서울이.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 최전성기야. 광개토왕, 장수왕. 이때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어.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이 삼한 땅을 아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강이, 서울이 신라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도 서울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고대 국가, 이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의 유물이 다 출토되는 곳이 거의 유일하게 서울입니다. 예, 서울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라 그럴까, 자유시였고 오픈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국제 도시였던 거고, 비단 우리 우리 유물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당시 당나라 유물부터 시작해서 아주 국제적 성격도 띠고 있다. 요런 거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국시대를 지내고 나서 우리 서울은 어떻게 됐냐?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시대에는 서울을 주로 남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 그리고 그 개경 북쪽에 평양,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졌죠. 그래서 거기를 서경이라고 했고, 서울을 남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준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직할시 정도의 그 지위를 부여받고 중요시 여겼던 곳이죠. 물론 중간에 양주라고 격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직할시 아냐? 꺼져! 이래가지고 양주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남경이 되고, 양주가 됐다가 다시 남경이 되고, 그런 질곡의 역사를 거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로 남경이었다. 그래서 고려 말까지 쭉 남경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그 역사의 전면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정말 우리 민족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조선시대죠. 1394년 조선이 개국하면서 수도를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한양이 지금의 우리 서울까지 쫙 600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1392년 7월에 조선을 이제 창건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그리고 2년 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개경을 수도로 해서 구수도에서 지내다가 2년 있다가 1394년에 한양으로 수도를 확정을 하고 이사를 옵니다. 물론 이 수도로 확정되는 그 중간에는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의 경복궁 그터, 우리가 서울시청 그 일대가 수도로 정한 게 아니라 무슨 신촌을 수도로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도안이라고 해서 저기 계룡시를 수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의 수도 서울이 한양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으로 수도를 정한 조선은 이 수도 서울,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복원이 돼서 데이트도 하러 많이 가고 밤에 산책도 많이 가시는 이 서울 외곽 성벽을 쌓죠. 18km에 다다르는, 뭐 남산부터 저기 낙산, 북악산 이렇게 쫙 연결되는 성벽을 외성으로 쌓으면서 수도 한양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수도이다 보니까 아픔도 많이 겪죠.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거는 임진왜란 때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냥 뭐 경복궁을 포함해서 싹 불타는데,
이때 당시에 민가에 칠하리 불이 탄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스멀스멀하죠. 그리고 나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창경궁 짓고 창덕궁 짓고 그러다가 주궁인 경복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원군 때나 돼서 다시 중건을 하기도 하죠. 이때 구한말 때는 이제 한양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이게 성이잖아요, 성. 그래서 한양이라는 지명으로도 불리지만 한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한양보다는 한성이 많이 쓰이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하고 표기는 한성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한성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한성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여기는 이제 경성이라고 하죠. 서울 경자에 성 할 때 성자를 써서 경성.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대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다 경성이라고 얘기하고 서울대학을 경성제국대학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경성부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성부가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946년 미군정이 9월 28일에 경성부를 떼어내서 이거를 서울시로 명명을 하고 지금의 특별시 역할을 부여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해방 후에는 뭐 6.25 전쟁 때 또 박살이 났을 거고 9.28 수복에서 다시 뭐 저기 시청에 태극기 달고 뭐 이런 거는 뭐 중언부언이고요. 그런 역사를 다 거치고 600년이 넘게 지금 한 국가의 수도로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의 수도로 그 명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특히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백제 500년, 조선 500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100년 가까이 1900년 대한제국 이후부터라고 따져도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한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로 유지되고 있다, 존치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1000년 이상 한 도시가 한 국가의 수도가 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냥 막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뭐 이집트의 카이로, 로마도 이탈리아의 수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닙니다. 그거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끼케 200년이나 넘었나? 200년이나 되나? 그렇습니다. 가리발디 이런 애들이 통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1800년대 이럴 때 했으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카이로가 좀 그런, 이집트의 카이로가 좀 그런 게 좀 있고. 그럼 북경은 어때?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 어마어마 북경은 청나라 때 수도였죠. 그러면 청나라가 언제 생겼어? 우리 인조 임금 때 생겼잖아. 임진왜란 끝나고. 그렇게 따지면 그냥 한 400, 지금까지 따져도 한 400년? 500년? 넉넉하게 500년? 근데 우린 1000년. 카이로한텐 지지만 1000년. 그죠? 그리스의 아테네가 언제부터 그리스 수도였어? 그냥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였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서울은 참 대단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수도 서울을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거기다가 또 시장님이 좀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생각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9월 28일자 방송을 194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의 역사 그 자료를 근본으로 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년 오늘도 이 방송 계속 할 건데 알고 나서 합시다. 내년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이거 하겠죠. 오늘은 김영란법이 아직 역사가 아니니까 서울시를 했는데 김영란법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참 아름답고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벌써 저들의 간괴한 음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근데 이 법을 시행하면 뭐가 불편한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거를 싫은 놈들이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게 보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인데 오늘 두 개만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김영란법.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정말 제가 소름이 돋았던
뉴스가 뭐냐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대학교 4학년 애들 중에 취직이 된 애들이 4학년 안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 거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게 편의 제공도 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붙은 회사를 그만둬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근데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대학교 4학년이면 학교를 다녀야지 왜 4학년 때 회사를 다녀? 왜 학교도 안 왔는데 학점을 그냥 줘?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거 바꾸자고 하는 법 아닙니까? 잘못 살아왔던 게 마치 진리인 양, 그래서 불편해, 애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붙은 회사인데 못 가게 생겼대, 이렇게 보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회사에서 3학년 때 애들 안 뽑으면 돼. 왜 3학년 때 애들을 뽑아갖고 그래?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뽑으면 되잖아요. 모집 요강에 졸업 예정자 이걸 왜 집어넣어? 이런 거 안 넣으면 되잖아. 내년부터. 금년부터라도 안 넣으면 되잖아. 간단한 거예요. 근데 3학년 말미에 취직된 그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걔들이 학교를, 아니 저기 회사를 못 가게 생겼대, 이렇게 보도가 나와. 이게 이제 김영란법의 이제 그 어두운 이면을 막 파헤치, 어둡지도 않아 사실. 씨발, 원칙대로 살면 하나도 안 어두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파헤치는 보도가 졸라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이 법하면 좆되는 새끼들이 이런 뉴스 양산해 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있으면 좋은데 안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인사청문회. 예? 우리 아버지 세대들한테 저는 귀가 따갑게 듣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임명장 못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행정공백이 생긴데,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가 언제 장관 하나 그 자리에 몇 달 내지는 몇 주 없다고 해서 사는 거 지장 있어 본 적 있어? 월급 안 나와 본 적 있어? 월급이나 받아봤으면 좋겠구만. 젠장. 상관없잖아요. 자, 인사청문회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자꾸 이렇게 사람을 텁니다. 너 다운 계약서 썼지? 애들 군대 안 보냈지? 너 이중 국적이지? 이렇게 자꾸 털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순기능이 있냐면, 이제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또 저희 세대들까지만 해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장관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해 먹다가 보니까 아는 분이 생겨서, 라인이 생겨서 장관 임명장도 한번 받아보고 이러지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청렴하게 사는 거지. 이런 걸릴 일을 안 만드는 거야. 다운 계약서 안 쓰고 강남으로 이사 안 가고 애들 군대 꼭 보내고, 바꿔 말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놈을 데려다 놓고 억지로 장관을 시켜야 되는 이런 젖 같은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 인사청문회, 이런 당장은 좀 불편한 법들. 왜 불편해? 관례, 관습,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않습니까? 관례와 관습이 여태까지 더러웠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우리가 젖같이 산 거잖아요. 인정하시자고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삽시다. 리셋 코리아. 이제는 혁명으로. 이거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건데 나도 모르게 벌떡 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울시를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요는 내년 9월 28일에는 김영란법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흥분했습니다. 낯을 좀 했습니다. 자, 9월 28일 1946년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금의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행정적으로 사용이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생방송은 9월 30일차. 예. 9월 30일차? 9월 29일차. 오늘이 지금 28일이고 9월 29일차 그 조선시대에 있던 사화 얘기 좀 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